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즉각 공식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 오늘의 주된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치고 그전에는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게 철칙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사람들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에 일괄적으로.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나갈 게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베이징 지부가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이 유엔 난민기구가 베이징 지부가 이래서 안 됩니다. 마땅히 할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주저주저하고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는 유엔 기구 앞에서 난민기구를 규탄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유엔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명시적으로 해라. 즉각 해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못 듣겠어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벌써! 두 번째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불응할 시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을 위한 재반 방안을 마련해서 그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유엔 헌장, 유엔 차트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어가지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유엔 개혁해야 됩니다. 유엔 총회 이미 1950년 11월 3일 날 Uniting for Peace라고 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안보리 개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유엔에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중국의 실제로 우리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엔 총회 전원 결의에서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자격을 박탈했어요. 중국 왜 못합니까? 나아가서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도 우리가 이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고려대학교 김상대 명예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또 그 옆에는 대장년 상임고문 연재춘 우리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그 옆에는 오린모 대표인 오봉석 대표님이 와 계시고, 그 다음 바로 제 옆에는 우리 대장년의 공동회장을 잇는 김일주 공동회장이 와 계십니다. 또 그 옆에는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하시고 고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유호열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엔 우리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님이 와 계시고, 그 옆에는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부회장이신 한영아 부회장님이 와 계시고, 그 옆에는 조정현 대한민국 노인인권협의회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또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인권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일, 10월 9일 밤에 저 중국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기습적으로 우리 탈북민 600명가량을 기습 북송을 했습니다.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하자마자 또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마치 선물을 주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북송을 했어요. 이 중에는 대부분이 여성이고 또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탈북민 북송은 벌써 20년이 넘는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북송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만 목청을 높여왔지만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을 직접 만나서 탈북민 북송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나오는 대답이 어떻습니까? 옛날과 똑같습니다. 항상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 난민은 없다. 전부 경제적인 불법 월경자다. 판에 박은 소리입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중국이 호의적으로 마치 은혜적으로 이걸 바라고 하는 겁니까? 조용한 애교, 물밑 애교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번에 600명이나 되는 사실 이미 토마스오의 킨타나, 엘리자베스 셀먼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얘기했듯이 이미 2,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명이 갔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 2,000명 그 사이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눈에 팔리는 사이에 비밀리에 북송을 하고 나머지 600명을 박박 긁어서 다 버렸는지 아니면 더 1,500명가량이 남았는지 이거 알 수 없어요. 이미 상황은 끝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을 떠도는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82년 난민협약, 88년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 보호협약 다 가입한 나라예요. 안전보장 상임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고 인권이사회 이사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아시안게임 개최국이라는 이익만 향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600명 강제 북송은 저 중동에서 하마스가 인질 150명 인질을 납치한 거 그 이상 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청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이젠 대중외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 이 탈북민은 어디까지나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인류 보호편에 갇힌 난민협약, 또 고문방지협약에 의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국제법상의 강행 규정, 낭 르풀망이라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고 난민 또 인권이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준엄하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저께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직접 요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단체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즉각 공식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 오늘의 주된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치고 그전에는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게 철칙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사람들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일괄적으로.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나갈 게 유엔 난민국입니다. 유엔 난민국 베이징 지부가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이 유엔 난민국의 베이징 지부가 이래서 안 됩니다. 마땅히 할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주저주저하고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는 유엔 기구 앞에서 난민기구를 규탄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유엔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명시적으로 해라. 즉각 해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못 듣겠어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벌써! 두 번째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불응할 시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을 위한 제반 방안을 마련해서 그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유엔 헌장, 유엔 차터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어가지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유엔 개혁해야 됩니다. 유엔 총회 이미 1950년 11월 3일 날 Uniting for Peace라고 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안보리 개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유엔에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중국의 실제로 우리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엔 총회 전원 결의에서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자격을 박탈했어요. 중국 왜 못합니까? 나아가서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도 우리가 이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왔고,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국제인권단체가 많습니다. Human Rights Foundation, HRF,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 Liberty in North Korea, Link, 국민통일방송, 국제팬망명 북한 팬센터, 물망초, 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낭크,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전력센터, 북한정의연대, 결의월 통일연대, 사단법인 북한인권, 환태평양 문화연구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세계 북한연구센터,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이음연구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전국 탈북민 연합회, 통일사랑교육협의회, 통일아카데미, 통일준비연구소, 대한민국 노인 인권협의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북한정의연대 등 많은 단체가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대표님들을 순차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민주평통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신 유호열 북한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수석 부의장을 역임한 유호열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1일 강제 북송 절대금지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우리 동포 2,600명이 알게 모르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함께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북한 동포들의 그 열악한 인권, 처참한 인권이 개선되는 미랄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 정부, 우리 외무부는 우리 해외 동포가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외교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외교부 모든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이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죠? 푸틴이 시진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신직이야. 자기들은 종신직이고 임시직과 다른 나라의 임시직과는 다른 아주 든든한 우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푸틴과 시진핑은 종신직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세계 지도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세계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의 현재까지 낮은 자세만 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부에 이 사람들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외교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중국의 저자세 외교가 아닙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 그걸 답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인들이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른 레버리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자세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조선적이란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온갖 스파이 짓, 나쁜 짓, 거짓을 일삼고 있는 중국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알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 가지고 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북한인들을 송환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추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만 중국에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교부 여러분들한테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지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230여 차례 화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오니까 우리 민권 애국 단체들이라도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온 겁니다. 김태훈 우리 이사장님,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는 지금 현재 230차 화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똑똑히 알고 여러분들 뒤에는 국민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시진핑에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강한 조치, 절대로 우리 탈북인들을 더 이상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입니다. 항저 아시안게임 전 한 달 전부터 중국 정부와 북한 고위부 당국은 협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중국의 부주석이 북한으로 방문하여 평양 지도부와 함께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북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난 8월 23일경부터 샘플 본보기로 북한이 국가방역사령부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선포하면서 그전 일주일 전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북송을 하여 이들을 지켜본 결과 코로나 확산이 안 되리라고 하는 확신감을 가지고 바로 일주일 뒤인 8월 27일 날 중국 연영성 담동에서 버스 2대에 약 90여 명의 탈북인, 엔지니어, 지식인, 또 고위급 탈북자들을 먼저 북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저 아시안게임 약 남은 한 달 동안에 바로 북중 국경 지역인 5곳에서 최고 9곳 그러한 국경 지역에서 북한으로 북송을 대대적인 감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탈북난민 북송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암암리에 야밤을 틈타서 계속적으로 북송을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항저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잠시 홀드되어 중지되었다가 바로 아시안게임이 끝난 폐막 직후인 바로 10월 9일 날 대대적인 아까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여 명의 탈북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어디로부터 들었는 정보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추처 정보에 의하면 10월 5일 날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 공산당 북한이 바로 명령하에서 모든 북한의 기업소의 버스들, 미니버스들을
다 동원하여서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날 무슨 중국의 차에 의해서 북송된 그것보다는 물론 세관 그 중앙 지역까지 경계 지역까지 갔겠지만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는 바로 10월 5일부터 북한의 당 간부 기업소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미리 국경 지역에 대기했다가 바로 10월 9일 날 대대적으로 북송을 했던 겁니다. 현재 북송된 이들은 북한의 보위부 국경 지역의 집결수 온송보위부, 신의주보위부, 남양보위부, 무산보위부, 회령, 강계 이런 지역으로 현재 국경지역 보위부 집결소로 이송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제사회가 대단히 분개하고 끔찍한 이 반인도 범죄 만행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이 하마스의 테러에 의해서 무고하게 학살되고 그리고 납치된 이러한 사태에 버금가는 이러한 반인도 범죄가 바로 중국 동북 삼성과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 동포들은 어린이, 유아, 임산부, 여성을 비롯한 노약자, 특히 여성이 90%에 해당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통일부,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 의견에 그쳐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외교부의 공식 서명과 공식 문서에 의해서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공고한 것처럼 이것은 반인도 범죄이고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중국이 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문서적으로 명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을 통하여서 탈북자들을 접촉하고 탈북 난민 지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외교부가 즉각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25년 동안 북한 인권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외교부 앞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국제법에 따라서 외교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근래에 정말 없었던 이런 우리 인권단체의 호소입니다. 외교부 박진 장관은 그냥 언론사나 이번에 줄리 터너와의 그런 면담에서 그냥 개인적인 면담하고 약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가적으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정말 개탄하며 규탄하며 반드시 외교부가 명시적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계속적으로 탈북자를 북송한다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유엔 중국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거나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이 재중 탈북민들이 북송됐을 때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탈북민들의 신성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 기독교인 만났다, 이 사람들 남한 기도행이다, 다 꼬리표를 붙여서 북한 보위부와
공모를 해서 북송을 합니다. 지금 또 새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10월 5일부터 북중 변방 지역에 북한이 버스를 다 대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납치하듯이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북송이 되면은 고문, 학대, 교화소는 물론이고 정치범 수용소 처형되는 것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북한의 살인행위, 머더, 로마 협약 7조, 살인, 이것을 알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방조행위입니다. 이 강제 북송은 바로 살인, 방조, 반인도 범죄의 방조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지원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에게 즉각 공식적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벌써 우리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외교부 정부를 주시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0년을 지난 한국 노년인권협회 회장을 봉사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평소보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인권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외치는 장소는 한국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에서 또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여러 곳에 했지만은 우리 외교장관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헐벗고 배고파 이동의 자유마저 잊어버린 북한 우리 국민들에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먹기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 놨습니다. 2600명 더 되겠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 아시아 올림픽이 끝나자 금방 600명을 보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외교장관님, 이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 문제지 외교적 철회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외교도 아니고 어떤 문제는 때로는 중립을 취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류가 가져야 할 보편적 인권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바로 죽음을 택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돌려보내서 죽게 만듭니까? 이것은 바로 살인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국력이 6위라는 기쁜 보도를 봤습니다. 그 속에 한국, 대한민국이 외교에 또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6위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6위면 뭐합니까? 외교장관님, 눈치 보는 문제가 아니 예, 저는 통일준비연구소 소장 정교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를 규탄했지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를 향해서, 특히 외교부를 향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5년간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함께 했던 가족들도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고 또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은 그들을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600명, 북한으로 끌려간 이번에 600명은 지금 우리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절없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엄청난 그들은 지금 참혹한 인권 유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중국 정부만의 우리가 책임으로 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중국 대사가 한 말을 듣고 참으로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중국에 있는 제중 탈북민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대사에게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가 중국에서 대사활동하면서 중국 탈북민에 대해서, 탈북 난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정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속사정을 들었는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많은 탈북민들을 제가 봤을 때 그들은 중국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궁리하고 고민하다가 거기서 죄를 범하고 차라리 중국 감옥에 갇힌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일부러 죄를 범하고 중국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끌려가서 고통과 당하는 것보다는 중국 감옥에 있는 것이 차라리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더 큰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중국 감옥에 남아있을까 궁리하다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중국 공안을 갑자기 가서 구타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 5년, 6년 그렇게 해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리 정재호 대사에게 제가 중국의 탈북민들의 그 입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사고방식, 우리 중국의 그 탈북민들에 대한 그의 그 사고방식,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중국 대변자가 되어서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자기의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속에 빠져가는 그 상황을 외면하고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과 중국을 대변하는 그 대사가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당장 그의 직무를 중지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북한 인권의 막중성을 캐나다 국민과 캐나다 국회에 다 알려드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실제로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서로 모색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저희가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려 여러 청문회를 탈북자들을 모시고 그 밖에 북한 인권에 관련된 분들을 캐나다 국회에서 열어서 알려드리고 저희가 저희 도움을 쫓고 있는데 그래서 캐나다 국회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북한 인권의 날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의 날을 저희가 기념을 하고 그때마다 북한 인권 행사를 하는 중 저희가 북한 인권의 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 힘을 가진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법을 캐나다 안에서 캐나다 국회에서 마련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그 여러 번의 그 시도를 한 중에 이번에 지난 9월에 북한 인권법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발의가 되어 북한 인권법으로 갈 아주 긴 길이 지금 앞에 놓여 있지만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 또 특히 한국에서도 이 일을 알고 같이 저희 측면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며 제가 여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캐나다 국회에서도 그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런 진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외교부 장관님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다시 알리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것을 특히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 나라가 공조하여 또 연대하여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크게 촉구할 것을 저희가 강력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기자회견장에 나와주신 각 언론 방송사의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여기 또 경찰관들 나와서 또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기자분들 또 경찰관분들 이분들만이 알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상의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음의 땅으로 그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말로다가 뭐 살인, 인권, 뭐 고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북한 땅에서 강제 북송됐다가 탈출해온 사람들 보면은 그냥 여기서 손으로 포박이 아닙니다. 송곳으로 여기 인지하고 검지살이 여기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초사철 묶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치료도 못 받아가지고 뭐 골막 터지고 살이 다 찢어지는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그 상태에서 죽음의 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민 주민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말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내 형제가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 탈북민 문제는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또 통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 체제로의 그러한 확고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또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뜨겁게 취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230차 화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